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24페이지 3 효과 비진이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과를 봅니다. 일단 1번 원칙 무효죠. 그죠? 적응하게 됐어요. 2번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해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교재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환심을 사려고 내가 너한테 요 A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 하니까요? 유효하니까요. 다만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무효니까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그러면 또는니까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겠죠. 그 말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이유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이이고 and 뭐여야 되냐면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원칙이 더 경우의 수가 좁죠. 그죠? 알아도 무효고 몰랐는데 알 수 있어도 무효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효하기 위해서 을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요 을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악이거나 또는 선이라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악이거나 과실이죠, 그죠? 자, 악이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갑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만 을의 소유권 취득을 뭐 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 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만약에 을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껏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뭘 취득하겠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병이 선이인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인 경우에는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됐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라고 좌측의 판례들을 좀 볼까 했는데 일단 우리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판례는 빼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죠. 자, 의의는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했다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똑같습니다. 그럼 다른 게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법제처에 입법 예고돼 있는 민법 개정 사항이 입법 예고된 게 있는데
민법 용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쉽게 개정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바뀌니까 그 결론이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용어만 바뀐다는 사항인데 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니까 요 통정어휘 표시를 뭐라고 해놨냐면 짜고 하는 거짓 의사 표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뭐예요? 거짓 의사 표시, 거짓말을 말하고요. 일단 상대방과 통정한다는 말은 항상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을 하죠.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우측에 중간에 나와 있는 108조의 내용입니다. 그죠? 잠깐 보시면 1번 의 짜고 하는 거짓말이다. 그죠? 2번 요건 의사표시가 있고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1, 2, 3번은 무엇과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요건이 똑같고요. 다른 점은 4번 상대방과 통정, 합의 짜고 할 것이고요. 5번은 뭐 의미 없는 거죠.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거 뭐 그런 얘기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효과가 나와요. 이 통정어휘 표시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편이고요. 보시다시피 규정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100% 뭐가 나오냐면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효과도 뭐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냐면 사례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사례는 고정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와요. K라는 사람이요.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뭐냐면 채권자예요.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요 사례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말 그대로 뭐죠? 통정어휘 표시예요. 그럼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여서 무효니까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그럼 누구 건가요? 갑 건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요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언뜻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은 뭐가 떠올려서 그러냐면 불법 원인급여라는 말이 떠올려서 해야 되거든요. 떠올려서 그런 거거든요. 자, 불법 원인급여일까요? 자,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여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돈을 갚기 싫어서 을과 짜고 을 앞에 등기해 놓은 것이 반사회적인 건가요? 기억나시죠? 채무회피는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냐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거 첫 번째 쟁점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K 채권자도요. 갑과 을 간의 매매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 무효라고 주장하냐면 무효는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유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갑을 대유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 총론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K는 그뿐만 아니라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을 우리가 채권자가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어휘 표시도 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네요. 사행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통칭해서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지금 갑과 을이 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짜가지고 을 앞에 등기해놨냐면요, 돈을 갚기 싫어서 갑의 재산을 도피시키려고 한 거죠. 따라서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는 거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따라서 K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가장맹이다, 매매다, 통정어휘표시다라고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의 행위가 사행이다, 재산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라고 하거든요.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모르고 샀다면 이때는 유효하게 뭘 취득하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또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또다시 병이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을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지고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 이때 정의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일단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요 외우려고 하시면 또 한도 끝도 없고 말 바꾸면 틀리니까 제가 설명드린 논리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되고요. 시험 문제가 거의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만약에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했으면 뭐가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했으면 뭐가 되죠? 통정허위 표시죠. 만약에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했다면 이게 뭐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물론 이것도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죠.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109점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게 나와 있죠. 자, 이제 먼저 이제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요 착오의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의 종류라 그럴까요? 태양이 있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표시사항의 착오. 두 번째, 내용사항의 착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뭐죠? 동기의 착오입니다.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동기의 착오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초 강의니까 개념은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제가요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혀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착오인데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3천만 원에 팔겠다고 얘기하려다가 3천 원에 팔겠다고 했다. 잘못 말했다. 오담은 대표적인 표시상의 착오인 거죠. 또 아니면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바삐 쓰는 바람에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적었다 오기죠. 이렇게 오담과 오기처럼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을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의미가 그 뜻이 상대방에게 다 잘못 전달되는 경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표시 자체가 잘못된 것은 뭐가 돼요? 표시상의 착오인데 표시를 정확히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죠?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원래 제가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은 뭐였어요? 나가 뒤지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고마워 꼭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라고 했다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는 정확히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상의 착오인 거예요. 갑이요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표시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달러 하면 별 생각 없이 무슨 달러로 받아들이게 돼요?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짓다르는 이것이 만약에 호주 달러였다면 100달러라고 정확히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내용상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는 뭐냐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저의 동기가 뭐죠?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건축법 등의 규제로 인해서 그 땅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하게 된 뭐에 문제가 있는 거죠? 동기의 착오인 거죠. 또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요. 이것도 땅을 구입하게 된 뭐의 착오인 거죠? 동기의 착오인 거죠. 판례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동계차고가 옛날 판례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 양반이 시골 옛날 판례입니다. 장에 갔어요. 장날에. 근데 장날에 갔더니 염소들을 묶어서 판단 말이죠. 근데 염소가 한 마리가 저처럼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아, 임신했구나. 일타쌍피구나. 이런 마음에 흐뭇한 마음으로 사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 그럼 이것도 뭐죠? 염소를 구입하게 된 동계착오인 거죠.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지 개인 문제인 거거든요. 다만 우리 판례는 항상 취소를 못하느냐? 아니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라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임신한 줄 알고 염소를 사왔는데 비만한 염소였다. 그거 지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제가 염소를 사면서 내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인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아니면 제가 원래는 염소를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아저씨 이 염소 임신했습니다. 일타쌍피고요. 재수 좋으면 일타쓰리피까지 갑니다. 라고 꼬셔가지고 착오를 유발해가지고 제가 그 염소를 구입했다면 동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분이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를 보시면 참고해가지고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숙제하고 암기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지금 그런 걸 외운다가 될 문제는 아니고요. 큰 틀을 좀 잡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and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의자 입장만 고려한다면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지 딴에는 대단히 뭐예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뭐예요? 중요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란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도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에 나와 있는 사항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잘 모르겠으면 5개 지문 중에서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의외로 시험 문제 잘 맞힐 수가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가에 관한 착오, 수량, 지적 부족을 이유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확고한 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걸 왜 따로 기억해 두시냐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시가 가격만큼 중요한 게 어딨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 판례는 가격은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요, 정가라는 게 없죠.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시가 가격이 중요 부분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린다면 불리하면 다 취소해버리겠죠.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럼 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취소.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그러면 제대로 유지되는 거래가 거의 뭐하지 못해요? 존재하지 못하고 맨날 뭐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취소만 반복될 테니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량 지적 부족도 왜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지 또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사고 나서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수량 부족, 지적 부족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다. 왜 이것과 거래 안전이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엉터리다 이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적제도는요, 일제시대 때 정비된 것을 2015년 현재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심지도 그렇지만 교외 지역으로 나가면요 거의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서 측량해 보면은 지적도상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한 경우는 거의 찾기를 힘듭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버린다면 뭐 대부분의 거래가 다 뭐가 돼요? 취소가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지적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감수할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요 대국가 사업으로서 이 지적제도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얼마 안 남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 1년 내 결판이 날 거고요. 그래서 지적제도가 정비가 되면 이 판례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8페이지 오시면 중과실이 없을 것이죠. 중과실이 부존재.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마음에 안 드세요? 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실질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과실이 뭔가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죠. 착오가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죠. 다시 말하면 불일치됐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착오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착오와 과실은 유사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당연히 뭐가 있는 거냐면 과실이 있는 거고요.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과실이 뭔가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아, 힘들어졌어요. 그죠? 정도의 차이잖아요. 그죠? 심하게 신경 안 쓴 것은 뭐예요? 중과실. 그냥 신경 안 쓴 건 뭐예요? 과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푸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한 것은 그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어요. 안 떼어보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떼어봤더니 저보다 선순위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저당권이 이미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그것은 저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중요 부분인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면 그것은 중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길래 중개업자를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자, 다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사례 한번 검토해 볼게요. 교재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뭐 땅이 부족해 가지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공장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착오죠? 동계 착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은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는 땅이었다면 명백히 무슨 착오에? 동계 착오죠. 동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유발돼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유발됐다는 이유로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일까요? 중요 부분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겠죠. 존재하죠. 그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짓게 됐다면 명백히 뭐가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과실이 있는 점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만약 제가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이제 뭐가 돼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땅 주인이, 매도인이 아유 남들 다 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믿고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열심히 말씀드리냐면 이런 식의 행동은 아주 바보 같은 거예요. 공장 중과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는 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사람 사는 행위,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씩 따져보셔가지고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깨우침만 얻으면 충분히 어떤 문제도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해가지고 우측에 나와 있는 의가 나와 있는데 일단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는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말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처음에 뭐가 나오죠?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나옵니다.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뭐냐면요, 기망을 했어요. 속였습니다. 자, 속였더니 넘어가가지고 착오를 일으켰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걸 우리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요 기망을 뺀다면 어차피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란 점이죠.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을 검토해 봅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그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기망이 침묵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모조 도자기를 파는 사람입니다. 가짜 도자기. 근데 어느 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와 진품 고려청자인가 봐요 라고 헛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미친놈이라고 생각만 하고 암소리 안 했어요. 그때 이놈이 와 되게 비싸겠죠 하면서 쥐가 그냥 1,000만 원 주고 청자 하나 가져가더라. 이게 사기냐. 모조 도자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가짜예요 라고 말할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한 것은요, 침묵을 한 것은 기망이고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판례는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업자가요 인근에 아파트 근방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사기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한 것은 기망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요. 요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사기입니다. 자, 원래 위법이라는 말은 법에 반한다, 법에 위반됐다 이런 의미지만 요 사기에서 위법은 그런 의미기보다는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자, 이게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이 속여보셨죠? 많은 기망을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살면서. 장난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는 대부분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망이라 그래서 무조건 사기인 것이 아니라 그 기망이 뭐 할 정도에 대해 비난할 정도이어야 위법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모 요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먹어봤더니 맛 더럽게 없어요. 그럼 그 이모가 저를 뭐 한 거죠? 기망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모를 검찰에다가 사기죄로 고소하고요. 또 그 음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음식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기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죠? 기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강을 신청하거나 학원을 등록하면서 거기 민법 선생 안영찬 강의 잘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강의 잘한다고 해요.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흐뭇한 마음으로 등록을 하고 제 강의를 들어봤더니 더럽게 못해요. 사기인가요? 자, 물론 기망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학원 측에서 강사가 강의를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음식 판매하는 사람이 맛 더럽게 없어요. 그러다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할 리는 없는 거죠. 학원을 상담하시는 분이 여기 민법 안현청 선생 강의 더럽게 못해. 그래도 들어보세요. 라고 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믿을 사람 말을 믿어야 되고요. 항상 속일 것으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속임을 당해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보통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뭐 기획부동산 같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아유 땅값 이거 더럽게 많이 오를 겁니다. 이 땅 사세요. 라고 하길래 샀더니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오를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기망인데 그게 사기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땅을 파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셔도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받으러 가서는 그 분양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100% 거짓말인 거예요. 땅을 사려고 할 땐 땅 파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돼. 100% 뭐예요? 거짓말인 것이고 그 사람들의 거짓말은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당했다라고 느꼈다 하더라도 사기로 고소한다거나 사기를 이유로 그러한 매매 거래를 취소할 수 없음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기가 되려면요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명품 그림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보니까 나중에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것이 사기가 되려면 저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고의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팔 때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품으로 팔았어야 그게 뭐예요? 사기인 것이고 저도 그게 진품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짜라고 밝혀졌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 이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원래 인과관계 법적 의미는 요 기망, 착오, 의사표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너무 추상적이죠. 별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만 꼭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뭔 소리냐? 자,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다 이렇게 보도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불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도 있나? 다시 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당할 정도가 아닌 거죠.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만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기가 되고요.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우측에 29페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 요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